네, 오늘 갖고 오신 사연과 종목은 어디일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의 제목은 폭락장 속 흔들리는 내 마음을 잡아주세요입니다. 뭔가 제목이 좀 마음이 아픈데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29살 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신약 개발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요.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이오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이 회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작용은 줄이면서 효과는 높이는 기술이라니 제가 이 연구원의 입장으로서 보니까 더욱더 혁신적인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업 소식을 접하면서 이거 빛을 보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들어와서 그때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바로 리가켄 바이오를 매수했고요. 매수가는 85,000원, 비중은 25%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연일 하락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바이오주 전반적인 약세 나오고 있는데 리가켄 바이오도 예외가 아니었네요. 그렇지만 저는 이 시기를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기술력이 결국 뒷받침이 되는 회사니까요. 이 ADC 플랫폼 분명 미래 항암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보면요, 이런 혁신적인 약물 전달 기술의 필요성을 매일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력은 그런데 주가로서는, 차트로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리가켄 바이오의 전망과 가격 전략 좀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요즘 확실히 제약 바이오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네요. 어제는 유한양행 말씀 주셨고요. 오늘은 리가켄 바이오가 또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참 이 제2의 랭라자를 만드는 기업이 어딜 것이냐라는 이 질문의 대답을 리가켄 바이오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또 우리 영욱쌤의 시선 들어보도록 할게요. 리가켄 바이오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뭐 최근부터 리가켄 바이오가 좀 낙폭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네, 뭐 그런 이유로 보자면은 뭐 이제 알테오젠에 이어가지고 그 알테오젠이 이제 그런 특허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하 주사로 되는 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거 우리 회사 특허권 침해한 거 아니야?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찌라시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제약 바이오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가총액,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굉장한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알테오젠이 그것도 제약 바이오 섹터인 알테오젠이 빠져주니까 이 리가켄 바이오도 공포심에서 어느 정도 번져가지고 빠져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영향력이 어느 정도 매도세가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어진 것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리가켄 바이오의 전망치로 보자면은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에도 열어두고 이제 백신 회의론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뭐 오늘 특징으로 보자면은 사실상 개인은 팔자였어요. 근데 외국인의 유입은 좀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런 좀 저가 매수 기회를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유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에 들어갔고 그래도 오늘은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를 들어갔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일단 뭐 ADC가 뭐겠습니까? 항암제지 않겠습니까? 이런 항암제가 이제 리가켄 바이오한테도 인기가 있었던 이유도 이 항암제를 만드는 자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자체적인 기술이 갖고 있다 보니까 신약을 개발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이제 머크사 키투르다, 그러니까 피하 주사제로 변형을 해서 새롭게 만들었던 것처럼 뭐 리가켄 바이오도 그 자체적인 기술만 있으면 신약을 개발하는데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회사에서도 굉장히 러브콜이 많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인기도 많은데 이 자체적인 이슈, 그러니까 자체적인 이슈로 보자면 얀센이 이제 17억 달러 주고 계약했던 LCB84가 있습니다. 이 LCB84가 폐악 신약 관련주였던 뭐 트로델비나 다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폐독성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폐에 대한 독성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하지만 LCB84는 이런 독성이 좀 얕다. 그러니까 그런 낮은 거에 대해서 이런 뭐 트로델비나 다토보다는 LCB84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얀센에서 뭐 FDA 승인받은 유한양행, 뭐 랭라자하고 병용 투하하는, 그러니까 ADC 약 중에서 LCD84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병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는 뭐 LCB84에 대한 일상이 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리가켄 바이오가 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리가켄 바이오가 돈을 더 내서 단독 개발에 선점을 하든가 아니면은 손자서 할지 그에 대한 권리를 좀 행사를 할지 아니면은
같이 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약바이오 전체 섹터로 보자면은 뭐 안 좋은 말들이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리가켄바이오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그러니까 ADC에 대한 호재성 그리고 기술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은 뭐 시장에 안 좋은 소리도 나오고 안 좋은 흐름이긴 맞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사실 그러니까 기업 분석 한번 같이 볼게요. 사실 있잖아요.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제약바이오 하면 거의 미래를 먹고 사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대감으로 가죠. 그렇죠. 기대감으로 가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매출액 추이를 보자면은 사실상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컨센서스에서는 300억에서 1,300억 가치가 이제 컨센서스로 추정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800억에서 마이너스 121억으로 줄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내년에 있을 일상 실험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것까지 합해지게 되면은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해가지고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은 사실 유보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리가켄바이오는 좀 마음에 드는 게 이 유보율 자체가 1,400에서 900, 그러니까 1,000,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원래 1,200에서 1,000으로 보면 되는데 977.35%는 이제 뭐 23%는 좀 애교스럽게 봐주고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5에서 27이에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편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 1상, 2상, 3상을 지날 때 굉장히 많이 돈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편에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BR이 다소 높긴 하다만 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그나마 리가켄바이오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연자님이 매수가가 85,000원이세요. 예. 수익권이긴 해요. 예, 수익권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시장에서 좀 눌릴 수만한 있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보건복지부 장관에 그러니까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뭐 이슈도 안 좋기도 하고 금리가 12월에는 동결 아니면은 좀 인하가 좀 늦춰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슈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눌림에 따라서 그 공포심의 투심이 여기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일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95,500원보다는 11만 원 선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좀 관망하는 자세를 지녀야 되는데 언제까지 관망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내년 1월까지 그러니까 임상 1상이 될 때까지는 주가가 좀 요동칠 거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11만 원까지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신 뒤에 그 다음에 또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또 지금 직전 고점을 좀 돌파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또 리가켄바이오를 종목 사연으로 들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또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데요. 최근에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걱정 많으시겠지만 리가켄바이오만 봤을 때는 기술력이나 ADC 호재성 분명하다라고 하니까요. 이 꾸준한 상승 여력 한번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우리 사연자분은 11만 원에서 수익 실현은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관망을 해라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이 가격 전략까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